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질의응답 영상인데 저번에 한번 질문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이제 해양경찰 간부 후보생이 어떻게 해양경찰의 메인이 될 수 있냐, 그 위에 고위직에. 왜냐하면 이제 특채가 많고 해양경찰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를 들면 헬기 특채 같은 경우에 인원수가 누적 인원수가 해양경찰 간부 후보생보다 더 많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지는 그거예요. 특채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해양경찰 간부 후보생보다 더 많은데 오히려 그러면 그 많은 쪽이 메인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특채와 공채의 차이점을 몰라서 하는 질문이에요. 특채는 그 해당 조직의 그 위에 지휘부 라인에 메인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특채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육경 같은 경우에 무슨 경찰 생활이던데, 그 유튜브 하신 분이 이제 어학 특채로 들어가신 거예요. 경위로 들어가셨던 거예요. 근데 진급의 한계를 느껴가지고 이제 나오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경찰의 문제점에 대해서 막 신랄하게 비판하는 영상을 많이 올리고 계시는데, 이게 특채가 가지는 한계점이 그거예요. 해당 부서 쪽에 메인이 될 수 없어요. 해당 조직에 인원수가 더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헬기 조종 특채로 들어가신 분들은 헬기 조종의 그 업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해양경찰 간부 후보생은 올라운드. 그러니까 해양경찰 조직이든 육경의 경찰 조직이든지 간에 경찰서장 이상급이 되면 조직 전체 업무를 다 포괄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이게 좀 우리나라 관료제의 한계점이기도 한데, 어쨌든 지휘부 라인에 들어가려면 지휘부 라인에서 내가 전체 조직의 부서들을 모두 다 총괄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려면 해당 부서들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본 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형성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해양경찰 간부 후보생은 공채예요, 공채. 그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해양경찰의 뭐 조종사 특채 이런 데는 특채고 그 업무를 대상으로 해서 들어간 거예요. 물론 그 업무만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특채가 가지는 한계점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좀 상황이 어떻게 변하냐면, 해양경찰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해양대, 그 다음에 해양경찰 간부 후보생 그 라인이 꽉 잡고 있었잖아요. 거기 이제 좀 부작용도 있었고, 그리고 해양경찰이 한 번에 해체도 됐었고.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였냐면, 해양경찰이 경찰법에 의해서 조직이 규정되다 보니까 최고 지휘부는 결국은 육경의 경찰청장들이 거기 자기들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들어왔어요. 해양경찰 업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근데 해양경찰법이라는 단독법이 제정되면서 이제는 해양경찰 조직과 육경 조직이 완전히 별개예요. 법률상 근거가. 그러니까 이제는 해양경찰 조직의 최고 수뇌부인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출신자만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해양경찰 간부 후보생이 육경의 간부 후보생보다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지 측면에서는 훨씬 더 높다고 얘기한 거고, 생각해 보세요. 헬기 조종사 특채로 들어가신 분을 경찰서장이나 경찰청장, 서장은 모르겠는데 청장이나 그 위에 해양경찰청장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못해요. 해양경찰 업무를 다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전반적인 부분에. 그러니까 그거는 해양경찰 간부 후보생 출신자들이 그렇게 라인을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약간 예외가 될 수 있는 그 부분이 경비작전 부분인데, 제가 이제 경비작전 경위로 특채로 들어가시는 분들 코칭해 보면 요즘에 다들 해군사관학교 출신에, 해군의 인사적처가 워낙 심하니까 해군에 엄청 우수한 인재들이 특채로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게 해군사관학교 출신자분들이 경비작전 쪽으로 계속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그렇게 하나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쟁이 발발하면 유사시에는 해경 이제 그 전투 인력들이 해군에 포함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교 역할이 중요한데, 이 해군사관학교 출신자분들이 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특채로 들어가신 분들이. 해군사관학교의 네트워크는 힘은 막강하죠. 그래서 해군 쪽하고 긴밀한 협조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비작전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뭐 2명, 1명 이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인원수가 너무 작으니까 그분들은 어쨌든 해군 전반 업무를 다 통과해보고
경력이 엄청 화려하세요. 지금 제가 코칭하는 분도 고위 간부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전에 이렇게 막 그 경력 사항이 보면 엄청나요.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제 경비 작전으로 이제 경위 특채로 들어가시면 능력치가 워낙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쪽 부분 그 분들은 조금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쉽지 않아요. 이게 하나의 구축된 그 세력권을 뚫고 지나가기는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육경 같은 경우에 경찰대가 원래 역사가 짧단 말이에요. 육경 같은 경우는 경찰 간부 보생보다. 근데 이제 그 역사가 이제 길어지면서 이제 뒤집어서 이제 경찰대가 라인 장악하니까 이제는 경찰 간부 보생들이 못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경찰대는 완전 똘똘 뭉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양 경찰 간부 보생하고 이제 해양 경찰의 경위 특채로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개념이 달라요.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뭐 기본이라서 질문하신 의도를 잘 모르겠는데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시나? 가급적이면 뭐 어느 쪽이든 내가 들어갈 자신이 있으면 해양 경찰 간부 보생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높은 직급까지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거라면. 그 다음에 이제 해양경찰 조직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해양경찰 단독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직 발전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이제 좀 힘들긴 하죠. 배를 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 육경도 3, 4교대 하면 가족들하고 잘 못 마주쳐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양쪽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그리고 일단 해경은 워낙 월급이 많으니까, 월급이 뭐, 교정직에 버금가잖아요. 교정직 남자 군대 갔다 온 분들 이제 구급이나 해경 순경으로 들어가면 초봉이 한 4,300 될걸요. 실수령액 다 합치면 연봉이 한 4,300, 4,700. 예. 그 교정직하고 해경이 월급이 엄청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나쁘진 않아요. 이제 근무 여건 부분만 가족들끼리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으면. 근데 제가 그 해경 함장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나중에는 가족들이 집에 들어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한대요. 배 타러 한 3일 나가 있는 걸 좋아한대. 월급도 많고 서로 간에 좀 떨어져서 시간을 좀 보내고. 우스갯소리인지 진담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뭐든 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자꾸 간부 보생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순경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실무진으로 나는 계속 경력 쌓아서 내 가족과 행복하게 좀 어느 정도 뭔가 삶의 밸런스를 이렇게 구축하면서 굳이 막 승진을 위해서 막 이것저것 내가 희생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싶다면 그것도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귀중한 거니까. 그죠? 근데 이제 좀 야망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간부 보생제도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설명하는 거고. 저는 코칭 케어 프로그램 좀 한번 받아보라고 얘기해요. 이게 간부 보생 쪽에 더 적성이 잘 맞는 분이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 순경이나 실무진 쪽에 더 적성이 잘 맞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주변 시선 때문에 억지로 선택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코칭 케어 1회 받으시면 적성평가 부분을 제가 진로 부분 코칭해 드리니까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거는 다 챙겨놨다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